안녕하십니까. 배문고를 앞으로 갈 예비 배문고 학생과 현재 그 배문고를 다니고 있는 학생 여러분, 그 JK 영어에서 배문고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양 선생이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지금 겨울방학 기간인데 이 배문고에서 25년에 출제됐던 어떤 핵심 문항과 전반적인 이 출제 경향에 대해서 앞으로 배문고를 진학할 지금 예비고1 친구들, 그리고 현재 배문고를 다니고 있는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이 잘 서지 않는 제 학생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선생님이 이렇게 뽑아가지고 간략하게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은 이제 선생님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하면은 이제 그 마포에서 10년 이상 그 남고 집중적으로 수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JK에서 이제 교수부장직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런 어떤 경력과 이력들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 오늘의 본론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배문고 영어의 특징 첫 번째는 부교재가 어렵다. 아마 아시는 친구도 있겠지만 요 수능 특강 라이트라는 이 교재는 사실상 고2 정도의 지문의 난이도입니다. 게이트웨이들도 전부 다 최신의 고2 모의고사를 반영하고 있고요. 근데 고1임에도 불구하고 고2 정도의 난이도의 그 지문을 갖춘 거를 주 교재로 쓰고 있고, 깜짝 놀랄 만한 것이 출제 비중이 조금씩 그 중간 기말 또는 이제 그 한 연도에 중간 기말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최소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 범위가 많아요. 이제 보통 교과서 부교재 아니면은 모의고사만 집어넣는 학교들하고는 다르게 배문고는 교과서, 모의고사, 그리고 부교재까지 범위가 세 가지입니다. 비록 그나마 다행인 게 단어장이 채택되진 않았지만 여기 지문에 나오는 단어들을 전부 다 합치면요 최소 2,000개가 넘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문에 대한 부담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세 번째는 그 내신 유형이 실제 이제 정형화돼 있어요. 되게 다양하게 수능 변형으로 물어보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학년이랑 그다음 연도마다 차이가 있지만 난이도가 들쑥날쑥합니다. 어쩔 때는 쉬웠다가 어쩔 때는 어려운데 쉽다고 만약 좋아할 만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상대평가기 때문에 쉬우면은 옆에 친구들도 잘 보면은 오히려 내가 실수를 조금만 해도 등급이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관되면 맞게 준비를 하겠는데 난이도가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세 가지의 배문고 영어 특징과 관련된 문항들을 간략하게 오늘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자, 이제 부교재가 어렵다. 그 25년도에 출제됐던 그 시험지 중에서 이제 그 수능 특강 라이트가 나온 것들을 이렇게 추출을 좀 해봤어요. 참고를 하시라고. 그러면은 요게 이제 수능 특강 라이트 지문인데, 일단 요 지문들의 내용을 뭐 보면 알겠지만 고2 정도 수준의 난이도입니다. 어떤 거는 이제 말이 고2지 고2 2.5, 그 2.5라는 게 이제 예전에 고3 거의 난이도죠. 지금은 조금 더 어려워졌으니까 지문도 길어지고. 그래서 일단 이제 수능 특강 라이트, 이 어려운 고2 이상의 지문을 시험 범위에서 70% 정도 차지를 하게끔 내고요. 그리고 한 지문에 대해서 유형도 빈칸, 제목, 문장 삽입, 요약 이렇게 다양하게 수능 형식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배문고를 갈 친구들 또는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지문들의 내용을 분석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수능 특강 라이트를 주 교재로 채택을 하고, 부교재로 채택을 하고, 집중적으로 이 수능 특강 라이트에서 문항이 나옵니다. 굉장히 차별화된 게, 다른 학교들은 고1이면 고1 모의고사에서 주로 채택을 하시기 때문에 고1 수준에 맞추는 지문들이 나와요. 하지만 배문고는 고2 난이도의 어려운 지문들이 보통 주를 이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려운 지문을 분석하는 능력을 미리 갖춰야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수능 특강 라이트가 집중적으로 시험 문항에서 출제가 된다. 어려운 지문을 채택해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게 배문고의 첫 번째 특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두 번째를 보면 시험 범위가 많다. 절대적인 양으로만 봤을 때도 주변 학교에서 가장
범위가 많은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데, 배문고 시험 그 문제가 굉장히 많은 축에 속하는데, 절대적인 범위만 봐도. 근데 한 가지 더. 이게 세 가지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첫 번째로는 교과서하고 부교재는 처음부터 범위가 정해지지만, 모의고사는 그때 당월에 보는 모의고사 시험 대비를 하고 있는 도중에 내세요. 예를 들어서, 자, 1학기 그 기말고사 시험 대비를 하면 보통 우리가 5월 말에 들어가요. 그럼 6월에 한참 시험 대비를 하고 있을 때 6월 모의고사를 보면은 막 그 6월 모의고사 본 그 지문을 10개 정도를 집어넣습니다. 시험 대비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럼 이제 그 학생들이 공부할 때 대비하는 게 힘들어하는 게 자료가 일단 별로 없어요. 이제 대비를 같이 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도 자료를 계속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힘든데, 일단 존재하는 자료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요 모의고사가 반영되는 범위가 조금 적기는 한데, 그 범위라는 게 전체 시험 문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적기는 한데, 이게 일단 준비된 자료가 별로 없으니까 대비라는 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교과서하고 수능 특강 라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평소에 보지 못했던 지문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같은 조건이긴 하지만 그만큼 시험 대비를 할 때 이 다양한 성격의 지문들, 그리고 지금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기존에 노출되지 않았던 지문들이 나왔기 때문에 미리 또 대비를 할 수도 없어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거의 당해만 집어넣으세요. 전년도 거 안 집어넣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임기응변 능력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시험 대비를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지문들에 대한 어떤 철저한 분석,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문고 영어는 범위가 많은데 이 절대적인 양도 많은 편이지만, 중요한 거는 이 다양한 성격을 가진 세 파트를 다 준비해야 하는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 학원과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 루트를 통해서 바로 모의고사가 나와도 그 해당되는 그 직전주,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변형 문제를 빠르게 만들어서 대비를 할 수 있게끔 이미 다 준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요거 유형별로 좀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선별해 봤습니다. 첫 번째 교과서 3과, 두 번째 수능 특강 라이트, 그다음 세 번째 당해 모의고사. 2025년이라고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전년도가 아닌 게 바로 당해에 시험이 끝나고 나서 지문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 시험 대비를 바로 해야 돼요. 시험이 2주 남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지문에 대한 낯선 지문을 봤을 때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게끔 미리 그 모의고사 지문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고,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학원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더 많아요. 이런 자료들을 빨리 학원이랑 선생님이 준비를 해서 아이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범위가 출제가 되고, 물론 비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 특강 라이트가 제일 많지만 당연히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은 요 한 문제에도 등급이 얼마나 그 등급보다는 등수가 확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 미리 이런 어떤 시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요것도 되게 골치가 아픈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난이도가 들쑥날쑥해요. 그리고 학년별로도 또 달라요. 선생님들도 계속 바뀌시기 때문에 난이도가 들쑥날쑥합니다. 어쩔 때는 쉬워서 한 문제 때문에 많은 등수가 갈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어려워서 1등급에 막 70점대 초반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의, 그리고 난이도에 맞게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발력과 철저한 준비력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샘플로 보면 이제 어렵게 나올 때는 이런 어떤 재진술의 패러프레이즈가 나와요. 그래서 평소에 기본 독해력을 잘 갖춰 놓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순발력 있게 새로운 지문들을 본 다음에 분석해서 시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쭉날쭉한 난이도에도 흔들리지 않게 일관되게 본인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배문고 영어는 그 난이도가 들쭉날쭉하고,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는 친구들보다 앞서가야 되고, 새로운 지문을 받을 때는 누구보다 빨리 분석해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기본 독해력을 평소에 갖추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오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그 배문고 그 영어의 핵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배문고 영어는 기존에 그 독해력을 되게 중요시하는 그거를 바탕으로 수능 특강 라이트가 지문에서 채택이 됩니다. 그 고2 난이도라고 했죠. 비중도 제일 많고 70% 정도가 평균이에요. 두 번째는 유형이 그 난이도가 들쑥날쑥한다. 쉬운 문제가 나왔다가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가. 그래서 일단은 평소에 흔들리지 않게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다는 게 절대적인 범위도 많지만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 다양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각각의 지문들의 성격을 미리 파악하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거를 알고 있으면 더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수업과 관리적인 부분은 지금 그냥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어떤 체계적인 학습 설계를 다 해놨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시험을 봤을 때 꼭 멘탈 관리를 해서 이제 실수를 줄이는 법, 그리고 효율적으로 최대한 내가 가진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 그 다음에 영역별로 고등 영어에 대한 특징, 세부적인 분석을 해서 수업 때 같이 병행해서 대비를 시키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그 논리적인 측면들도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좀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수업을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체계적인 학습 설계도 또한 이미 다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어떤 그 갑자기 새로운 범위가 포함되던가 난이도가 들쭉날쭉하던가 고2 수준의 어려운 지문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게 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 질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답형이 아니라 굉장히 세부적으로 이렇게 기록형으로 그 학생들의 수준과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질의응답의 서비스도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배문고반의 수업과 관리는 일단 진도를 나가면 리뷰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해당 시험 범위에 대한 구문 독해 수업, 시험의 그 학교 유형 경향에 맞는, 그 다음에 저희 학원의 연구진, 그 다음에 저 학원의 시스템이 변화하는 학교의 그 시험 시스템에 맞춰서 바로바로 대비할 수 있게끔 많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이 배문고 영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짧게나마 간략하게 핵심적인 세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꼭 세 가지를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는 수능 특강 라이트 고2 정도의 수준이 바로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두 번째, 범위가 많다. 근데 그 많은 게 실제 절대적인 양도 많지만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 세 가지가 다 들어간다. 이 주변에는 배문고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난이도가 일관되지 않는다. 유형은 어느 정도 그 수능 변형으로 정형화되어 있지만 난이도가 학년 연도마다 계속 다르기 때문에 만에 하나까지 대비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희 학원과 그 다음에 썬킴은 이미 그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래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배문고 영어에 대해서 요 세 가지는 기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